네, 이 사건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. 경찰이 1차 브리핑을 했고요. 2차 브리핑은 아마 오후에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연수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좀 새롭게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까? 네, 일단은 현장에서 그 피의자의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아, 유서가요? 네, 유서가 발견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예. 그리고 이 유서가 A4 용지에 볼펜으로 눌러 쓴 것인데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으로 일단 보여요. 예. 유서 안에 담긴 내용들이 재산과 관련된 가족 불화, 그리고 사전에 이 범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걸로 보아서는 마음을 먹고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지금 경찰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해치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유서에 들어 있었군요. 네, 범행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. 예. 이 재산과 관련한 가족 불화가 있었다. 이게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저희가 아주 자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. 일단 저 사건이 발생한 저 남양주 지역이 화성시의 남양주? 남양읍 남양. 지역인데요. 예. 이 지역이 남양 뉴타운이라고 해서 재개발이 된 지역이에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가족 간 불화의 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경찰이 아마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뭐 돈을 좀 달라라고 형한테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었던 거군요. 네, 최근에 계속 술을 먹고 집에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게 지금 부상당한 며느리 분의 주장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오늘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였었던 것 같은데, 네. 그러나 그 술 마시기 전에 총기를 반출을 해갔고, 그리고 유서에 이미 그렇게 썼다는 것은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그 파출소에서는 총기를 출고해 줄 때는 뭐 술을 마신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크게 뭐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총기를 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다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닌가,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그러니까 오늘 범인, 자살한 이 범인은 살기는 서울에 살고 있었다면서요? 일단 그 주민등록상의 호적상의 주소지가 네. 얼마 전에 이 형이 있는 이 화성시 남양읍으로 옮겨졌다고 해요. 근데 그 이전에는 뭐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원주가 거주지여가지고 원주 쪽으로 총을 옮겨놓겠다고 하면서 출고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. 예. 그렇다 하더라도 형인데요. 형 네. 그 부부인데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가서 총을 쏠 생각을 했다. 이게 상식적으로는 참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. 네, 뭐 조금 전에 분노장애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네.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이 가족 간에 어느 정도의 갈등과 불화가 있었기에 예. 그 연세도 상당히 피의자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고령이시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총기를 가지고 가족 간에 이런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왔는지는 예. 좀 가족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총이 지금 등록된 게 17만 정. 네. 그리고 뭐 등록도 안 됐고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총이 또 몇만 정이 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번 범행에 사용된 것 같은 엽총만 해도 전국에 3만 한 7, 8천 정이 있다 그러는데 엽총이 제일 위험한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인명 살상용으로 쓰일 수가 있는 총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소지는 안 되고 예. 수력 기간에만 그 경찰서에서 꺼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수력 기간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딱 내일까지였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이 피의자가 총을 꺼내갈 때 파출소에다가 했던 얘기도 내가 있는 그리고 수렵지가 있는 원주경찰서 무기고에다가 입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총을 받아갔다고 합니다. 네. 유서가 어디서 아까 발견됐다고요? 유서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요. 아마 네. 그 사건 현장에서 발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총을 뭐 밀수를 해오는 일도 많고 불법 개조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조차 수량조차 네.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파출소에서도 총기가 정확히 몇 정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피의자가 가져간 총기를 출고한 사유가 기록이 안 되어 있었대요. 예. 그 수력 기간이기 때문에 본인만 맞으면 그냥 내주었던 것이지 어떤 사유로 가져가는 것인지 꼼꼼히 기록하지 않았을 만큼 약간 관리가 조금 허술하지 않았나. 특히나 요 근래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좀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. 네.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잦은 신고를 받았는데 그때 잦은 신고한 그러니까 불법이었다가 잦은 신고한 게 그때 22,200자로 200정. 네. 그것도 2013년, 2014년에는 더 급증한
양상이었고요. 그러니까 신고 안 하고 또 있는 것도 지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. 있기도 하고요. 예. 또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총기 사고가 난다는 걸 쉽게 생각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걱정도 안 없었거든요. 했죠. 우리나라는 총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네. 필요가 없는 나라였죠. 그런데 이렇게 잇따라 같은 주에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총기 사용에 대한 약간의 좀 안일함 이런 것들이 조금 번지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됩니다. 예. 근본적으로 좀 그 뭐랄까요. 그 관리 체계 또는 그 인식의 체계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되는 이제는 우리가 총기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네. 그런 하나의 뭐 계기로 삼아야 되는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. 2건이 연속으로 발생을 했고요. 네, 그 경찰에서 방금 전에 최하영 기자가 전화로 전해드린 것처럼 네. 총기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걸 마련을 했는데 아마 지난번 세종시 사건 이후에 이제 마련된 게 오늘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 강화 방안을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지켜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새로 포함이 됐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. 네. 경찰 차원에서도 나름의 쇄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. 지금 그 규정들 제가 듣기에는 네. 그 규정들이 안 지켜져서 이번에 사건이 난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그 규정들은 규정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부실했었다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을 가진 자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에다 이거 포함을 시킨다. 예.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내놓았다는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이번 어제 엊그저께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뭐 전과가 있었거나 폭력 전과가 네. 있었거나 무슨 정신병력이 있었거나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새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총기를 반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. 네. 그거를 일선서에서 이렇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총기를 들고 집을 찾아갈 정도였다면 기존에도 수많은 위협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경고라든지 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조금씩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족들한테 사전에 뭐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경찰이 다음 브리핑은 언제 하죠? 네, 4시에 지금 화성서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. 그때 아마 이제 추가로 나온 내용들 또 유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질문이 나오면 아마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나윤수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